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1 파이널 신형균 모의고사. 자, 이 교재를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사실 올해 선생님이 교재가 나올 때마다 언박싱 영상을 촬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언박싱 전문 강사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언박싱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열심히 만든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다. 전국! 사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한편 촬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내 교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재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허접한 교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언박싱 영상을 교재 나올 때마다 촬영을 한 게 오히려 교재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교재 언박싱을 해볼 텐데, 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진짜로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긴장감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올해 1년을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쳤는가 생각해보면 약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약간 아쉬움도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파이널 모의고사 언박싱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이렇게 써있죠. 수능 출제 경향, 그리고 신유형, 그리고 EBS까지 완벽하게 연계해서 반영을 했다. 2021학년도 파이널 신형균 모의고사. 중간 문구 볼까요? 신형균 T와 함께라면 너는 된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죠. 자, 선생님 모의고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능하고 유사한 난이도로 제작을 했고, 그 다음 신유형 문항들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 70% 완벽하게 반영을 했고, 그 다음 선생님이 평소에 TCC를 통해서 강조했던 거 있죠?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 모의고사 분석법이죠. 그거에 의해서 체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심층 분석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5번까지 전문항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단순히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하면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아니야.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 푸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런 실전적인 해설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문제은행 제공으로 취약 영역 집중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본인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낸 후에는 그거에 대한 보완 학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 선생님이 카페를 통해서 영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뒷면 한번 볼까요? 자, 뒷면. 선생님 사진이 딱 있고, 저희 보면은 교재비가 15,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비쌉니까, 모의고사 하나가? 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잘 보면 모의고사가 두툼합니다. 이 봉투 안에는 모의고사가 4회 분량이 들어있어요. 모의고사 4회, 그리고 OMR 카드 4개, 그 다음에 본인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지 4개, 그리고 해설지도 굉장히 두터운 분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한 회당 보통 10,000원 이렇게 가격 책정이 되어 있잖아. 선생님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4회 분량을 수록해 놓고 교재비는 15,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자, 이 정도면은 교재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모의고사 4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가격이 너무 싼데 그럼 퀄리티가 낮은 거 아닙니까? 걱정 마시라. 신형균 모의고사 시즌 1, 2, 3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퀄리티로만 따지면 이건 뭐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모의고사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출제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제작된 모의고사예요. 퀄리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미 시즌 1, 2, 3 신형균 모의고사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라는 걸 믿고 푸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교재를 뜯어서 안에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이제 뜯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뜯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PD님, 메스. 수술 도구가 필요해요. 수술 도구가. 이 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모의고사를 싹
짜잔! OMR 카드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는 자아 분석 보고서.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 1회, 2회, 3회, 4회, 그리고 답안지가 있는데, 자, 시험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지를 보면은 수능 시험지와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수능 시험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이를 활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매 회마다 이렇게 앞에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의 형식도 수능 시험지랑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시험지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1학년도 신영균 모의고사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일반 시험지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은 영역별로 점수를 기록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항상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나 이번 시험은 87점, 다음 시험은 92점 이렇게 총점만 기록을 하지, 총점만 기록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면 돼요. 왜?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본인의 취약한 영역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총점 몇 점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화법작문, 문법, 그 다음 독서 비문학 영역, 그 다음 운문, 시, 산문, 소설 및 수필극 문학, 그리고 융합지문까지 각 매 회차마다 영역별 점수 기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총점 몇 점.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아, 나는 이번 회차에서 문법을 많이 틀렸구나. 나는 문법이 아직은 좀 약하구나. 아, 이번 회차에서는 나는 융합지문에서 점수가 좀 많이 날아갔네. 나는 융합지문에 대한 보완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걸 스스로 알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거 잘 활용하면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보완학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과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이 글씨체, 이 지문과 문제에 사용된 글씨체 자체가 수능에서 사용하는 글씨체와 동일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알겠죠? 글씨체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씨체로 쓰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수능에서 사용하는 글씨체와 동일한 글씨체, 글자 크기와 글씨체까지 싹 다 수능에 맞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3점짜리 문항도 중간중간에 실려 있는데, 자, 선생님 물어보자. 3점짜리가 수능에 몇 문제가 출제되죠? 이거 지금 수능이 코앞인데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3점짜리는 10문항입니다. 화법에서 한 문제, 작문에서 한 문제, 문법에서 한 문제, 문학에서 4문제, 그 다음 독서 영역 3문제 해서 총 10문제죠. 그에 맞게 3점짜리를 구성을 해놨고, 수능에서 어떤 문제들이 3점으로 출제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점수 배분도 수능하고 똑같이 완벽하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과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화법 단독 지문,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융합 지문, 이런 식으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융합 지문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8번에서 10번은 작문 단독 지문. 여러분들이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들,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들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문제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융합지문을 일부러 배제하고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융합지문도 정말 문제 만들기는 힘들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문법도 단독 문항이 있고 문법 플러스 비문학, 이런 융합지문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죠? 수능을 코앞에 두고는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들, 싫어하는 지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들지. 그리고 16번부터 19번. 여기부터 이제 잘 보세요, 한번. 일단 문학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박영준 작가의 모범 경작생. 어서 본 것 같지 않나요? EBS 수록 작품이지. 그것도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학 영역은 이렇게 EBS를 연계한 지문들을 70% 수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수능시험 출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연계 70% 플러스 비연계 30% 똑같이 해놨어. 100% 연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금방 문제 풀고 점수 잘 나와서 나 너무 좋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계 70% 비연계 30% 수능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자, 다음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신영균 파이널 모의고사에는 새로운 유형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구나. 올해 여러분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 당황한 점이 있을 거야. 독서 영역 작문 독해를 푸는데 글이 가와 나로 나눠져 있네? 이것 때문에 당황한 친구들 굉장히 많을걸? 그러면은 그에 맞게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자, 보면은 비문학 장문 독해 지문이죠. 그리고 문제가 6개가 딸려 있는데 가와 나로 구별이 돼 있죠. 같은 주제인데 관점이 서로 다른 그런 형태로 6평, 9평이 출제가 됐었죠. 똑같은 형태로 지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문제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지문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지문이 하나 나오네요. 독서 영역 사회 지문이죠. 그리고 문학 지문이 또 나오는데 작품 한번 볼까요? 창선가미록. EBS에서 본 것 같죠? 올해 출제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전 소설 작품이죠. EBS 연계 지문이 또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 거야. 선생님, 문학만 연계가 돼 있나요? 아닙니다. 화법 작문도 70% 연계가 돼 있고 문법도 EBS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활용한 문제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영역도. 독서 영역 수능시험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지문이 EBS에 수록된 지문과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지. 핵심 소재, 중심 화제 연계잖아. 그런 식으로 독서 영역도 연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문학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소설이나 고전 시가 긴 지문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 알고 있죠? EBS에 수록된 부분 절반, 그리고 수록되지 않은 부분 절반, 또는 EBS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출제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형태로 연계를 해놨어요. 수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독서 영역 과학 지문이 수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런 그림 문제, 그래프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학 지문인데 보면은 최현의 명, 월, EBS 연계 지문이죠. 그런데 나에는 수필이 융합이 되어 있어요. 고전 시가 플러스 수필 융합 지문인 거지. 근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계 지문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융합 지문으로 가는 경우에 고전 시가는 연계 작품, 그리고 수필은 비연계 작품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필 같은 경우에는 비연계 작품으로 이렇게 융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요구하는 그대로의 지문 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을 보면은 현대시 2작품이 실려 있는데 가에는 박재삼의 흥부부부상. 이 작품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나에 보면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 여러분들 현대시가 2작품이 엮여서 나올 때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고 있죠? 한 작품은 연계 작품, 그리고 한 작품은 비연계 작품, 그리고 주제상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잖아. 똑같이 해놨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문학은 6지문이 출제가 됐고 그 중에서 4지문이 연계 지문, 2지문이 비연계 지문이죠. 똑같죠? 6개의 문학 작품이 수록이 돼 있고 4작품은 연계 지문, 그 다음 2작품은 비연계 지문.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3점짜리 문제용 한번 살펴볼까요? 3점짜리 문제용은 거의 다 이렇게 보기 박스가 딸려 있어서 문제가 길거나 또는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보통 3점짜리잖아. 똑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믿고 푸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쫙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수능에 써있는 문구 그대로 선생님이 정말 수능시험지처럼 똑같이 구현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난이도가 어떠냐, 이게 여러분들 좀 궁금할 텐데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모의고사를 제작을 했어요. 요즘 사설 모의고사들 보면은 지나치게 어렵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최종 파이널 과정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죠. 자신감을 상실하고 문제 푸는 감각을 잃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면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이 시험지를 제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외부 용역을 줘서 외부 출제위원들이 제작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 연구실에서 제작하는 문제들도 있고,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는 지문을 직접 쓰면서 뭐 특정 화법 지문이나 작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문을 직접 쓴 지문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그리고 외부 출제위원, 그리고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 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출제를 하고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오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오타 같은 거 있으면 난 짜증나던데, 그런 걱정 없이
깔끔하게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지를 보시면 일단 빠른 정답표가 먼저 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답, 오답풀이도 선택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해놨어요. 모든 문제에 지금 오답풀이가 다 돼 있는 거 보이죠?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오답풀이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어휘 문제 같은 것도 다 그 어휘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지만 보고도 사실 모의고사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어. 그런데 해설지 보는 거랑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해설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OMR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매 회차마다 OMR 카드를 넣어놨느냐? 여러분들 파이널 실전 연습을 할 때는 OMR 마킹하는 연습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80분의 의미는 80분 동안 문제 다 풀면 돼, 이게 아니잖아. OMR 마킹 다 하고 검토까지 포함해서 80분인 거잖아. 그래서 OMR 마킹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회차별로 OMR 마킹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4장의 OMR 카드를 넣어놨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모의고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자아 분석 보고서. 선생님 현장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거를 기록해서 제출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2등급까지 올라왔는데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또는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해서 3등급까지 왔는데 1, 2등급이 안 나와요. 저의 문제점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그걸 모르니까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1등급이 안 나오는데 문제점이 뭐죠? 그걸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야 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매 회차마다 본인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분석지를 넣어놨어요. 이 분석지 한번 볼까요? 자, 1차 점수는 내가 몇 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2차 점수 몇 점이 나왔다. 시간은 80분 중에 몇 분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등급은 몇 등급이 나왔다. 이 등급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회차마다 등급 컷을 알려줍니다. 그걸 보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체감 난이도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역별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역별 평가표. 자, 내가 1회를 풀어본 결과 화법 작문은 이랬다. 내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느낀 점,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보는 거야. 문법은 이랬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문학은, 그리고 독서는. 이렇게 영역별로 자기 스스로를 분석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야. 자, 그리고 총평란이 있죠. 이번 회차에서 내가 잘한 점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 보완할 점, 보완할 점이 더 중요하겠죠? 이번 회차를 통해서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을 쭉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뭔가 빽빽하게 써있죠? 이게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이 매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차 점수, 2차 점수, 그리고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체감 난이도,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영역별 점수가 기록이 돼 있고, 자, 영역별 평가도 한번 볼까요? 자, 화작은 이랬다. 문법은 이랬고, 문학은 이랬으며, 독서 영역은 이랬다. 그리고 총평란 한번 볼게요. 자, 잘한 점.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국어 모의고사 풀 때 문제 순서를 바꿔 풀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아마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본 모양이야. 확실히 문학, 비문학 번갈아 가며 푸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풀 수 있었다. 보완할 점. 시간이 쫄린다. 쫄린다? 시간이 쫄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급해진다. 그래서 빨리빨리 다음 문제 하면서 풀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종종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보완할 점에 대해서 쭉 썼어요. 자, 이 과정을 잘 하다 보면 뭐를 알게 되는 거야? 일단 영역별 평가를 기록하면서 영역별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완할 점을 기록하면서 아, 나는 이게 문제였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막판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2번, 3번 반복해서 확실히 알게 만드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에게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그 부족한 점을 때우는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이 자아 분석 보고서가 너의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자아 분석 보고서를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신영균 모의고사에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본 소감이 어때요? 풀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죠? 자, 이 교재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고 응원 문구까지 적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그 다음 두 번째, 남은 시간의 학습 포부,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10명을 뽑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힘내도록 합시다. 파이팅! 하나, 둘. 소리가, 박수 소리가 똑바로 안 나, 이거. 자, 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